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시행된 후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값도 최고치로 오르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에 가상화폐 시장도 뜨거운데요. 질주를 이어가던 우리 시장을 떨게 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번 주말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모두 오르는 지금 과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고민되는 계좌, 또 종목에 대한 고민 모두 풀어보시죠. 오늘도 상승으로 가는 길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에 빛나는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이슈가 참 많은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별 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와우넷 최다 수익왕답게 또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잠깐 화면에서 봤는데 오늘 배지가 눈에 띕니다. 네, 저희가 6월 달부터 현재 주간 수익률 1위를 또 차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배지를 하나씩 이렇게 달게 되는데요. 저희가 6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3번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 배지를 달 수 있었고 제 전반기에 또 베스트 파트너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저를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도 좀 좋은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별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차고 계시다 보니까 또 눈이 부십니다. 아무나 찰 수 없는 게 또 배지죠. 국고처에선 유일하게 배지를 차고 계신 분입니다. 역시 시장도 종목도 잘 보는 우리 이상로 대표님, 사람이 이름 따라 간다는 말이 있죠. 상로, 상승으로 가는 길이라는 대표님 성함처럼 잃지 않는 투자, 또 상승하는 계좌 함께 누리고 싶다 하신다면 본방송 이후 12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정규 방송에서 하지 못한 더 많은 알짜 팁, 그리고 또 소통까지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wownet.co.kr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 주고는 있습니다. 그간 등 돌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석 달 연속 열심히 물량을 담으면서 힘을 실어주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시장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는 양상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큰 폭의 급락세를 맞이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만큼 이제 처음에는 조금 지수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우리가 이제 주간 후반부로 갈수록 개별주장이 좀 나타내는 과정들이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에 대한 변곡점이 나타나는 것이 3,2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3,200포인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곧 이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이 개별주에 따른 온도차가 두드러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내 계좌 온도 자체는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고충 처리반 말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집중하셔가지고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을 빡 하셔가지고 또 다음 주 한 주간 열심히 저하고 또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알고 가야 돼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한번 뽑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국 반도체는 100% 관세 대상 아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조금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ESS와 2차 전지. 사실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군을 뽑아라면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되는 포지션인지 거기에 따른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를 틀면 가장 메인 화면에 또 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데 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인기에 의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대상은 뭔지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미국 관세 대상 제외는 호재다라는 내용인데 뭐 지금 현재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로이터 통신에서도 밝혔다시피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미국 100% 반도체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에 대한 상호관세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국내는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미국 현지에 투자한 회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면제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TSMC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한 면제 대상이 포함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TSMC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말 그대로 현재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미국, 일본, 대만 증시의 공통점은 이런 반도체가 국가 산업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반도체 기업들을 공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기업들을 좀 더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을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설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약 68%에 대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만 업체들이 약 21%에 대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담당하는 것들을 보면 대만이 약 66%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이 약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루어낸 이 파운드리 관련된 수주 이슈는 상당히 큰 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런 팹리스, 뭐 파운드리 이런 영어가 조금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공정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 좀 외우시는 것도 좋고, 또는 TV를 보고 계시거나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찍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 화면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들을 우리가 이제 IDM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반도체를 설계도 할 수 있고 파운드리도 할 수 있고 후공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 세계는 대부분 다 나눠서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퀄컴이나 또는 이제 애플, 뭐 지금 현재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팹리스 기업들은 엄청난 그 스케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화지가 있으면 거기에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는 거예요, 연필로. 그러니까 연필로 엄청나게 잘 그리고 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서 색칠 입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색칠 입히는 과정이 바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파운드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팹리스 기업들은 연필로 엄청나게 이제 설계도를 꼼꼼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 설계도를 꼼꼼하게 그려낼수록 우리가 와, 기술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필로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놨다면 그것을 그대로 색깔을 투영할 수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2만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TSMC라면 삼성전자는 우리 회사는 약 12,000개 정도에 대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TSMC가 좀 더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 색깔 표현력, 우리가 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파운드리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운드리 공정을 지나고 나면 설계도에 맞춰서 반도체를 그대로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반도체를 크기에 맞게끔 또는 이 고객에 대한 니즈에 맞게끔 이런 패키징을 해야 됩니다. 잘라내기를 해서 규격에 맞춰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따진다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그림 자체가 완성된 그림을 이쁜 액자에 꽂고 이쁜 전시관에 꼽아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을 공략할 때는 삼성전자와 언제부터 함께 거래를 하고 있는지 또는 SK하이닉스와 언제부터 거래를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후공정, 테스트 및 우리가 이제 검사 장비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증착 과정이라든지 방막이라든지 뭐 포토 공정이라든지 이런 반도체의 대부분에 대한 공정들은 바로 이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지나가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관련돼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결국 이 공정에 대한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오사트 기업들,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보면 디자인 하우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좋은 업체들을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테리어 하다 보면 도배 업체 어떤 곳, 뭐 장판 어떤 곳, 뭐 타일 어떤 곳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객이 컨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자인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파운드리가 늘어나면 결국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런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공략을 하더라도 이 업체가 후공정 관련된 업체인지 또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업체인지 또는 반도체 파운드리 안에 어떤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를 납품한 업체인지 그것을 선별적으로 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에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ESS 관련된 부분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중국 내에서도 이런 배터리라든지 LFP 배터리나 또는 ESS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상호 관세를 하는 이유는 중국 빼고 우리가 새로운 무역에 대한 거래 체계를 완성하자라는 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ESS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ESS가 어디에 우리가 쓰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든지 또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력이 그만큼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력들에 대한 과잉 또는 부족한 부분은 자체를 중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우리가 ES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ESS에 포함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셀이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셀을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ESS가 앞으로도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바로 2차 전지 시장이 좀 더 확대된다. 그런 의미로 가져가시면 되고 이런 ESS를 구성하는 것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어를 한다거나 또는 변환하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2차 전지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앞으로 대한 상승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진출해 있는 배터리 공장들이나 자동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좀 더 저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들, 이 그림도 반드시 기억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근 인기를 크게 얻고 있는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 왼쪽은 이제 우리가 그 헌트릭스라는 그룹이라고 나오고
오른쪽 이제 슈가 보이스라는 그룹으로 사자 보이스라는 그룹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또 해당하는 OST를 만든 기업이 국내에 또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뭐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거기에 대한 OST들이 스포티파이 글로벌 순위에 보면 상위권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K-팝에 대한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엔터주들에게 대한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음원 관련주에 대한 변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에 대한 변화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골든 같은 노래도 국내에 있는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팀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분을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들어 좋은 모습 보였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음원 유통하는 기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음원 유통하는 기업을 궁금하시죠? 그 내용도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개별적인 이슈를 좀 더 빠르게 알고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야지만 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를 선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점을 해야지만 제 이름 말 맞다나 상승으로 가는 길이 개척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저하고 함께 선점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